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볼 것 같으면 다우가 0.53, 나스닥이 1%, 그다음 S&P 500이 0.7%로서 나쁘진 않았고 러셀만 조금 일단 내려왔죠. 그래서 이 러셀이 내려왔던 이유는 좀 금리 때문에 좀 내려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시장 자체는 나쁘진 않았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볼 것 같으면 일단 빅테크 중심으로 많이 상승이 되고 있죠. 자, 구글 같은 것도 6% 이상 상승했고, 메타도 좀 내려갔던 것이 다시금 상승. 자, 아마존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AWS에서 매출이 좋아서 그런 것들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좀 상승이 됐고, 자, 마소도 마찬가지로 계속 상승됐고, 전반적으로 빅테크 중심으로 많이 상승했죠. 애플은 많이 올라왔고, 자, 그 다음 또 매출이 전망치가 이렇게 안 좋아서 좀 하락을 했다. 그거 빼고는 거의 다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빅테크 중심으로 장이 형성이 되고 있다. 자, 오라클도 좀 반등이 되고 있는 그런 모양이 되고 있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애플 때문에 또 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특별히 애플 자체에서 팀쿡 자체가 요거에 대해서 메모리 업체는 너무 지금 3개밖에 없으니까 또 다른 공급망을 좀 늘려야 된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를 갖다 끌어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거의 뭐 앙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빅테크 중심으로 가고 있다. 장이 조금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옛날에는 이쪽 분야 있죠. 반도체 분야에서 큰 폭이 상승했다면 이제는 반도체보다는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업체들 있죠. 자, 그런 업체들이 계속해서 실적에서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장이 좀 옮겨가는 그런 모양이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 11개 섹터 중에서 한 4개 정도가 올라갔고 한 6개 정도가 지금 7개 정도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테크놀로지도 좀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죠. 올라갔던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 다음에 컨슈머 시클 이런 것들만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중심으로 좀 상승했고, 그 다음 나머지는 거기다가 좀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완전히 상승세로 돌아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오늘 지수가 상승했던 이유가 자, 큰 종목들이 가서 지수가 상승한 거지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뜨겁지는 못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현재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호르무즈죠. 그 호르무즈를 한번 본다면 브렌트유 자체가 1.02% 상승한 87달러를 기록하고 아직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없죠. 이런 것들이 위험한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 역시도 0.71달러 상승한 84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자, 트럼프가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 해결하지 못하니까 저 금리가 계속해서 뛰고 있죠. 그 2년물 자체를 본다 하더라도 0.42% 상승한 4.26까지 가고 있고, 자, 10년물 금리는 1%가 올라간 4.7을 갖다가 돌파했다. 자, 이렇게 4.7이라든지 뭐 5를 갖다 이제 가까이 가고 있죠. 그러면 주가가 달리는데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금리를 어느 정도 실적이 바탕을 대면서 올라가고 있지만은 오르가 또 5%에 근접하게 되면은 주가는 다시금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안 좋은 모양이 이런 데 있다는 겁니다. 더 안 좋은 거는 30년물 금리가 오늘 중에서 1% 뛰면서 5.26까지 올라가 버렸죠. 이거는 뭐 주봉으로 월봉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완전히 고점을 돌파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건 주봉이고 월봉으로 본다 하더라도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거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는 거죠. 장기물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시장에 발작이 일어나고 있다. 이 발작이 일어난 원인은 케빈 워시가 잘못된 이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금리를 올릴 때 올려줘야 되는데 올리지 못하니까 얘들만 계속해서 작은 당이 물건을 팔아버리니까 국채를 던져버리니까 계속해서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채권을 갖다 발행을 해야 되는데 채권을 발행할 때마다 그 금리를 갖다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죠. 정부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잠시로는 좋은데 이제 결론적으로 가서는 시장에다가 부담을 주면서 나라의 빚만 계속 쌓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이 케빈 워시가 지금 미스하고 있는 입장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S&P 500의 지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뭐 지수는 그렇게 나쁜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갖다 다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양이 있기 때문에 21선도 돌파를 했고,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좀 불플렉이 있죠. 올라서 기대형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수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모습에서 지수는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특별히 S&P 500 지수는 일단 지금 현재 좀 상승의 모양을 가져가고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없죠. 여기 저점을 갖다 깼지만은 다시금 반등되면서 그 안으로 지금 추세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쁘지가 않았고 200일선에서 지지받고 다시금 반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데 또 쌍바닥이 나타나면서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물론 바로는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내려가는 것은 어느 정도 하방으로 막아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일단은 나쁜 것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우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도 그렇게 나쁘진 않죠. 지금 약간 낼 때면 하락세도 아니고 저 평형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평형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쁜 모양은 안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상승의 추세는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빠진 게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러셀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눌림목은 있는데 뭐 그렇게 빠진 건 없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지수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삭스 지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올라가서 다시금 맞고 내려오는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올라가려면은. 그래서 결론은 이 추세 라인대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세가 아직까지 완전히 돌파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추세는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반도체는 좀 하락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다. 요게 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지수는 아직까지 상승으로 돌아 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거 자체가 오늘장에서 요것만 본다면은 그냥 3일 연속 이틀 연속 상승했다가 바로 일단 내려오는 그런 모양이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좀 데드캣 바운스다 요것만 보면 자 그런 가운데 아직까지 완전히 바닥을 갖다가 다지지 못했다. 오늘장에서 이걸 뚫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맞고 내려오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좀 데드캣 바운스가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좀 좋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가 바닥인지 아니면 좀 더 내려와서 쌍바닥을 치고 갈지 조금 더 우리가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반도체는 그렇게 좋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 이유를 이거 두 가지에서 한번 찾을 수가 있는데 제 왼쪽에 있는 거 있죠. 요거 자체는 지금 이제 반도체 지수 삭스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도체입니다. 자, 옆에 있는 거 요거 자체는 지금 모습에서 나스닥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두 가지를 일단 놓고 보면은 지금 요쪽에 있죠. 그 날짜가 4월 1일입니다. 4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라갔던 폭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요까지죠. 그러니까 요 모습상 240%가 증가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삭스 지수고, 자, 마찬가지로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똑같이 4월 1일이죠.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종가까지 올라갔던 모양을 본다면 70%입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요거는 240%가 올라갔고 삭스 지수는 자 반면에 이거는 지금 이제 70% 정도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럼 적어도 이제 4728 뭐 3배 3.5배 정도는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지금 이제 요쪽이 많이 움직입니다. 삭스 지수가 훨씬 더 많이 움직이니까 이거보다는 훨씬 여기 나스닥보다는 많이 움직이는 게 있죠. 옆에 지수 자체가 원래 베타가 많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3.5배까지는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많이 나봤자 한 2배 정도 자 그 정도 나는데 이제 오버슛이 돼서 좀 많이 나고 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삭스는 조금 더 조정을 깊이 있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시장에서 판단하면서 삭스 지수를 계속해서 지금 내려가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데드캣 바운스라기보다는 올라와서 지금 내려가는 폭이 조금 더 일단 이제 깊어야 된다. 자 그걸 갖다가 이런 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나스닥 자체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금 반등되고 있는데 얘 자체가 더 내려가는 이유가 여기는 240%가 올라갔고 여기는 70%가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의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이 자체를 좀 더 내리고 있다. 그래서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이제 데드캣 바운스와 더불어서 좀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두 가지 차트를 놓고 봐야 되는데 그게 아마존 차트고 왼쪽에 있는 건 마이크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가지 다 월봉 차트입니다. 자, 아마존은 지금 이제 상승의 추세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있고 7월 달에 조정 없이 도로 상승이 되고 있죠. 이번에 실적이 좋아서 자 그런 것들 자 AWS의 실적이 좋았으니까 그 반면에 이런 게 아마존 같은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도로 내려가고 있죠. 조정을 더 받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메모리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반면에 빅테크 있죠.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상승의 추세가 되겠다. 마소 같은 것들. 자, 마찬가지로 시장이 조금은 달리 보고 있다. 옛날에는 일단 요거 자체가 상승으로 봤는데 지금은 요쪽에다 더 힘을 실으면서 M7 쪽으로 자금이 좀 돌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M7 중에서도 아마존, 그 다음에 지금 메타 말고 이런 것들, 이제 클라우드 있는 것들 있죠. 뭐 구글하고 메타 빼고는 다 같이 가고 있다. 그래서 아마존이라든지 마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상승의 추세가 되고 있다. 조금은 달리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얘들이 조금 더 조정이 깊어지고 있고 얘들은 상승 쪽으로 가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힘이 조금은 달리 지금 이제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은 채권 수익률의 급등에 따라서 증시가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애플 주가는 좀 많이 폭락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현재 채권 수익률이 5%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5%라는 수치는 투자 심리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밸류에이션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시장 자체가 불안과 기회로 가득 찬 롤러코스터 같은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 시장 환경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도 많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금리는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되면서 기업의 실적이 견조하다는 것들. 반면에 중동 분쟁, 계속되는 중동 분쟁이 유가를 상승시키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실적 발표 또한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산재돼 가지고 시장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변동성 장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갖다 동결한 후에 재벌이 근들락이 투자하고 있는 것은 어딘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회사채 시장 자체는 상당히 약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투자 등급 채권이라든지 모든 업종에서 그런 것은 아닌데 AI 기업들을 비롯한 여러 기술 기업들의 스프레드가 크게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CDS 프리미엄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도 위험이 높아서 보험료를 좀 많이 받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좋은 기업들은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매우 높은 품질의 채권, 특히 BBB 등급 이상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고수하고 있고 고수익 채권 시장에서는 BB 등급의 자산을 일부 추가할 수도 있지만 C 등급 채권에는 투자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투자자들은 정크본드 시장과 은행 대출 시장의 CCC의 이런 부분에서 신용 위험, 채무 불이행 위험이 무엇인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부도날 위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은행 대출 시장에서 CCC 등급을 받은 기업들의 비율이 BB 등급으로 크게 증가됐다고 지적되고 있고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가 되고 있다. 등급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일단 좋게 포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기 채권엔 투자하지 않고 있고 대신에 2년에서 7년 만기 채권에 중기라든지 단기 채권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30년물 국채 자체가 5.1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것들은 장기 채권 수익률이 5% 중반까지 오를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좋은 모양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의 부채, 사회보장기금의 부족, 그리고 인공지능 기업들의 엄청난 규모의 거래 이런 것들이 장기금리 인상의 원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정적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을 하락을 향한 움직임이 없다면 금리는 계속해서 오른다. 금리가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하이힐드 스프레드의 지금 차이를 보게 되면은 2.84 정도 되고 있죠. 그러니까 3이 아직까지 넘어가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 10년물 금리 자체 있죠. 요거 자체가 현재 물속에서 한 4.7 되고 있죠. 4.7에다가 2.84를 더하게 되면 7.5 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크본드에 지금 이제 아무래도 그 금리 자체가 이 정도를 줘야만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스프레드가 많이 커지게 되면은 3 이상이 되면은 이런 데서 자금 조달이 안 된다. 부도가 많이 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부도가 많이 나면은 경제에 많이 악영향을 미치니까 그때부터는 이럴 때는 3 이상이 올라갈 때는 조심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존 주가가 일단 실적 발표에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시장 성장세에 힘입어서 1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한 애널리스트는 AWS가 마침내 오랫동안 기다려온 성장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렇게 현재로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클라우드 사업에서 대한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켰고 어쩌면 낙관론자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을 보여줬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결과 아마존 주가가 11년 만에 최고치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15% 이상 급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AWS의 성장이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되고 있는데 클라우드 사업은 442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애널리스트의 예상을 뛰어넘었고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7%의 성장률을 보여줬다. 그래서 지난 18분기 동안에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버코어 SI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근본적인 변곡점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아마존의 지금 매출 성장의 가속화가 그렇게 말하면서 AWS가 예상보다 더 빠르고 수익성 있게 자본 지출의 소화 단계를 거치고 있다. 그래서 자본 지출을 어떻게 재정적 기여로 전환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CEO 앤디 제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클라우드 사업 부분이 연간 매출 기준으로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10년도 회계연도 매출을 갖다 1697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이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AWS의 지금 실적과 경영진의 전망 이런 것들이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던 수준이 되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됐던 이유를 본다면 어닝스콜에서 AWS의 지금 현재 수익성은 우연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유는 규율이 있는 경영이라든지 효율성 향상, 용량의 최적화의 결과다. 그래서 2분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고정비용을 항상 철저히 관리해왔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지금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매출의 증가가 이루어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UBS는 지금 매수 등급을 주면서 318달러의 목표 주가를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305달러에서 상향 조정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AWS의 AI 연간 반부 매출이 250억 달러, 수주 잔고가 4,960달러로서 업데이트된 것들 이런 것들이 기업 고객의 배들하게 이제 핵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모두 가속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자, 이전에 발표된 엔트로픽과의 계약을 고려해 봤을 때 수주 잔고가 1,000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전분기 대비에는 한 510억 달러가 증가됐다. 그 이유는 AWS가 2010년도 하반기까지 전년 대비 한 39% 성장하고 있고 오픈AI가 2027년도 초에 프리미엄 칩을 갖다가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내년에는 40% 이상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그 발판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요 장표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거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3사를 갖다 비교해 놓은 건데 얼마만큼의 성장률이 높으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구글하고 지금 이제 마소 그다음 아마존입니다. 구글이 가장 높죠. 요번에 82%나 증가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고 자 그다음 마소 같은 경우도 43% 정도 되고 있고 아마존이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37%. 자 그런 식으로 요 3사들은 자 우리가 일단 여기 끝에 즉 말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렇게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자 그 마지막 단계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니까 요 세 가지 업종들은 우리가 하시면서 좀 길게 보시면서 장투 개념으로 들고 가야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모건 스탠리에 따르게 되면 아마존의 2017년도 캐펙스를 갖다가 325빌리언으로서 상향 조정했고 2018년도도 350빌리언으로서 상향 조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캐펙스는 계속해서 일단은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하이퍼스케일러의 클라우드 백로그 잔고 있죠. 거기에 대한 성장률이 그 2015년도 2분기와 2010년도 2분기를 비교해 봤을 때 여기 마소 같은 경우에는 368빌리언인데 678빌리언에서 84%가 증가되고 있고 자, 오라클도 마찬가지죠. 138에서 638, 362%. 이게 부채가 많아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지 이것 때문에 내려가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실행이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하겠죠. 구글도 106빌리언에서 514, 384%. 아마존이 195에서 496, 154% 엄청나게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런 주문 잔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단은 지금 이제 채권을 발행한다 하더라도 지금 금리가 낮게 형성이 되고 있죠. 이런 게 없다면은 또 매출의 실적이 안 나오니까 문제가 되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되고 있으니까 체킹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일단 돈이 들어오는지는 계속해서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할 것 같으면은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의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가격 결정력을 가진 시장 폭탄을 쥐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마소, 아마존, 구글, 오라클 이런 클라우드의 수주 잔고가 1년 전에 8천억 달러에서 현재 2조 3천억 달러로서 급증했다는 겁니다. 자, 수주 잔고 대부분이 과거에 저렴한 가격으로 확보되었고 상당 부분이 향후 2년 동안에 현재 시장 가격으로 갱신될 예정에 있다. 자, 이것이 중요한 이유를 본다면 GPU 임대료가 구형의 하드웨어까지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쇼티지가 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기술업계에서 전례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H100의 1년 임대료가 10월에 시간당 1.7달러에서 현재 2.77달러로서 63%가 급등했다. 신형 칩이 시장에 출시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현상이다. 자, 그만큼 쇼티지가 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화된 하드웨어는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은 현재는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면서 구형의 GPU의 임대료조차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에서 나온 보고서들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10월 이후에 H100의 임대료가 20에서 30% 이상 상승을 했고 일일의 토큰 사용량은 140조 건을 돌파하면서 2년 전보다 1000배 이상 급등했다. 결론 AI 때문에 이렇게 사용량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크로 CF는 자사가 현재 공급할 수 있는 용량보다 고객을 더 많은 것들이 원한다. 저 고객들이 그래서 즉 용량 제약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빅4 기업의 2010년도 자본 지출의 전망치는 7,400에서 7,700억 달러로서 전년 대비해서 2배에 달하고 있다. 자 계속해서 일단은 지금 쇼티지가 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자본 자체는 미래의 가상 수요를 쫓는 게 아니고 이미 계약이 체결되고 비용이 지불된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장 투자와는 위험도가 매우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하이퍼스케일에 대한 낙관론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일반적인 경기순환 사업과는 달리 기업들이 맹목적으로 투자하고 나중에 수요가 생기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미 계약이 체결되고 비용이 지불된 수요를 기반으로 구축하기 때문에 실행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 그래서 2조 달러 규모의 수주 잔고 중에서 상당 부분 의미 있게 높은 가격으로 갱신되고 있고 그 와중에 물량도 계속 증가한다면은 이미 인프라가 구축되고 비용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추가 수익은 곧바로 순이익으로 직결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본 지출이 많은 사업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현상이기 때문에 수익이 지출보다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를 인지하게 되면은 역사적으로 기업 가치의 재평가로 이어지는 운용 레버리지 효과를 가져온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좀 낙관적으로 우리가 보시고 이렇게 지금 이제 다른 것보단 클라우드 업체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체킹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애플의 팀 쿡이 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메모리 공급 업체 확대를 희망한다. 자, 그렇게 밝힌 후에 마이크론 주가 가치 오전장에 엄청나게 빠졌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애플과 아마존은 메모리 칩 가격 상승에 직면해 있고 애플은 향후 몇 분기 동안에 비용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아마존은 메모리 비용 상승을 이유로 올해 자본 지출을 갖다 2천억 달러에서 2,2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지금 이제 팀 쿡이 이야기했던 내용은 메모리 시장 가격의 상승이 애플 사업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애플과 아마존은 메모리 칩 가격 상승에 직면해 있고 애플은 향후 몇 분기 동안에 비용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아마존은 메모리 비용 상승을 이유로 올해 자본 지출을 갖다 2천억 달러에서 2,2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지금 이제 팀 쿡이 이야기했던 내용은 메모리 시장 가격의 상승이 애플 사업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팀 쿡 CEO가 어닝스 콜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메모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금 이제 디램 시장의 주요 공급 업체가 세 곳밖에 없다. 그래서 공급 업체가 더 많아진다면은 공급 측면에서 가격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거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 CEO는 회사가 이번 분기에 메모리 구매 비용이 이전 분기보다 상당히 더 많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애플이 더 높은 메모리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재고 유입, 메모리 이외의 부품 비용의 하락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부담은 완화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9월 이후를 내다보게 되면은 메모리 시장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사업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메모리 시장은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이 되고 있다. 자, 자기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3년 만에 최악의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4,600억 달러의 손실 위기에 직면되어 있는데 메모리 칩 부족, 그로 인한 가격이 급등, 그래서 소비자 가정 시장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특별히 이러한 시장 침체를 고려해 볼 때 애플의 출시 분기 실적이 예년만큼은 좋지 못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애플이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플 브랜드의 강력함을 고려해 볼 때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기업보다는 좀 작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전략은 아직까지 개발 단계에 있지만은 이러한 점이 애플 주식을 인공지능 관련의 변동성에 대한 해지 수단처럼 보이기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할인된 가격에서 거래되는 일부 소프트웨어 기업들보다는 좀 비싼 것이 애플 주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조금만 더 지켜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가 2014년 이후에 처음으로 7월 하락세를 기록했는데 이번 매도세를 주요한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히 반도체 주식이 24년 만에 최악의 한 달을 보내면서 그런 것들이 더욱더 두드러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샌디스크가 한 46% 정도 하락을 했고 줄라에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코닝이 44%, KLA 이런 것들이 38%, 마벨이 36%, 인텔이 33%, 그다음 코히런트가 33%, 그다음 제너렉이 33%, 램리서치가 32%, 전부 다가 지금 반도체 관련된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거의 다가 하락을 했다. 어퍼라이 머티리얼스 29, 그다음 마이크론이 28, 자, 벌티볼딩스가 27, 테슬라 27. 자, 테슬라는 뭐 반도체 아니지만 다른 것들은 뭐 엠너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캐터필러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테라다인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거의 다 IBM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에 반해서 2010년도에 많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414%는 올랐고 이 정도로 많이 올라놓으니까 그에 따른 지금 이제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7월 달에 좀 상승했던 종목들 보시게 되면 페이팔&, 어센셜, 월크데이 이런 것들 있죠. 윌리스 타워스, 즉 말해서 다른 것보다는 여기 보시게 되면 또 어도비도 있고 인투이티도 있고 이런 것들, 즉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가 많이 하락했던 것들 따라서 반발 매수세가 좀 나왔다 해서 많이 빠진 종목들은 올라갔고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빠진 모양이 7월 달에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또 S&P 500의 지수에 공색이 생겼는데 이 종목들이 그 자리를 채울 유력한 후보들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비디오 게임 회사인 EA가 비상장 회사로 전환될 예정이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새로운 회사가 주요 지수에 편입될 길이 열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규제 당국 자체가 550억 달러 규모의 인수 거래를 승인함에 따라서 일렉트로닉 아츠는 이르면은 화요일에 비상장 회사로 전환된다. 그래서 S&P 500 지수에 공색이 생기게 되는데 다른 것보다는 S&P 다우 지수는 금요일장 마감 후에 일렉트릭 아츠 후임 기업을 발표할 예정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시가총액 한 610억 달러 규모의 블룸 에너지가 공석을 채울 유력한 후보자이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EA에 지금 이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회사가 한 신규 기업이 한 14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블룸 에너지가 가장 강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AI 역량의 표준이 되고 있는 회사다. 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S&P 500 지수에 편입될 경우에는 나흘간의 매수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됐을 땐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변동성 자체가 미국 주식시장에서 평가 기회를 열어주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보시게 되면 RBC는 연준의 정책 전환기에 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RBC 캐피탈 같은 경우는 최근의 변동성과 차입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 시장에서의 가치평가 기회는 열려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 케빈 호시 의장이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내서 장기금리가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금리 환경을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지적하면서도 S&P 500의 12개월 목표치는 8,150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 상승 여력이 더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RBC가 일단 발견한 첫 번째 긍정적인 요인은 미국 시장의 P 레이쇼 이런 것들이 미국 외의 선진국 시장 대비해서 2월 말에 미국과 이란 전쟁 발발 직전 수준까지 떨어졌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지금 이제 가치평가로 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그 다음 AI에 대한 우려가 지난해 말에 P 레이쇼 이런 것들의 하락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인해서 미 시장이 방어적인 매수세가 유입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PR 지표가 장기 이평선 아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먼저 이 장표 하나 보시기는 요거는 미국하고 미국 외의 지역에 있어서의 지금 이제 주가가 어떻게 변환되고 있는지,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롱텀 에버리지 있죠. 그거 자체는 지금 이제 요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미국 외의 지역에 있어서의 롱텀 에버리지도 지금 밑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러시아가 갔다 우크라이나가 침략했을 때 그때보다도 좀 밑에 있다는 거죠.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그냥 지금 이제 에버리지 있죠. 밑에 P 레이쇼 에버리지를 봤을 땐 19.4배 정도 되고 있는 것이 평균입니다. 근데 지금 21.9배 보니까 평균보다는 높은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뭐 크게 높은 편은 아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높은 금리,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P 레이쇼가 잠재적으로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실적의 성장, 탄탄한 GDP 성장률, 그리고 침체된 투자 심리 덕분에 1년 동안의 주가가 상승할 여지가 여전히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불안감을 극복하고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애플의 실적 발표 이후에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회사는 여러 가지 난관의 직면에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애플은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을 기록했죠. 지금 이제 애플은 3개월 동안에 1,094억 2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예상치인 1,086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선 수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아이폰, 맥, 웨어러블 이런 제품의 매출은 예상치를 웃돌았지만은 아이패드 서비스 부분의 매출은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다는 거겠죠. 저조한 다른 것보다는 저조한 분기 실적의 전망치 이것 때문에 주가가 한 8% 하락했는데 매출의 성장률이 9에서 한 11% 사이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시장 예상치인 12%에 미치지 못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는데 자, 그랬던 이유가 부품 공급의 제약이 성장을 제외하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CFO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 아이폰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메모리 같은 것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애플의 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또 차익 실현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있다. 자, 이런 것들이 같이 엮어져서 자, 주가가 좀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JP모건 같은 경우는 비중 확대를 주면서 340달러를 일단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345달러에서 좀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공급이라든지 비용 관련된 역풍에 대해서 9월 분기까지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압박이 좀 가중이 된다. 그래서 4분기 매출이라든지 기본의 총 마진 이런 그 전망치가
당사와 시장 예상치를 모두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풍이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예상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가 공급 제약은 강력한 수요 사이클로 인해서 매출 실현을 주로 향후 분기로 연기시킬 뿐 매출의 손실로 이어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현재 환율이 유지된다면은 12월 분기부터는 환율 변동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된 건 아니고 잠깐 일단 하락을 했다가 반등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 등급 주면서 360달러를 주고 있다. 370달러에서 좀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분명히 분기 전망은 좀 실망스러웠지만은 가격의 인상, 맥이라든지 아이패드,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이폰과 프리미엄 제품의 가격의 제품 구성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서 매출의 증가를 견인하고 마진의 악화 요인을 좀 완화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좀 지속적인 비용의 인플레이션을 인정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가격 경쟁력의 강화 조치가 있는데, 이런 것들, 애플이라든지 업그레이드 되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신제품의 혁신들, 시리 AI라든지 새로운 맥, 아이패드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 통해서 교육이라든지 기업 시장의 점유율 확대가 가격과 판매량의 탄력성을 완화해서 지금 판매량 감소가 예상보다는 양호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아이클라우드라든지 애플의 케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요 증가로서 서비스 성장이 안정화에 때문에서 향후 1, 2분기 동안은 시장 심리가 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좀 하락이 된다 하더라도 자, 그것이 좀 매수 관점이지 매도 관점은 아니고 좀 길게 볼 때는 상승이 여력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